반갑습니다. 셋단자연구소 양선입니다. 한자는 태고일의 삶의 모습이 그대로 담긴 애환과 지혜의 생생한 인류 역사입니다. 한자는 극복 대상이 아닌 동행자일 때가 좋습니다. 이해하면 한자와 좋은 것이 되어 동행할 수 있습니다. 여기 이해하며 동행하는 멋진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셋단자입니다. 오늘은 셋단자 제184강 물건품자에 관련된 셋단자를 공부해 보겠습니다. 오늘 공부할 글자는 한 글자의 중심자와 6글자의 관련자로 구성되었습니다.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중심자는 물건 품자이고 그 물건은 사람 생활에 필요할 만큼 적절하게 작용하는 것에 한정합니다. 셋단자 184강은 물건이 생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한자들로 구성되었습니다. 중심자를 보겠습니다. 중심자는 물건 품자입니다. 물건 품자는 물건을 의미합니다. 해당 부수로는 입을 의미하면서 사람 자체를 표현하고 있는 입구자와 음률을 의미하면서 노래를 표현하고 있는 음률여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물건 품자를 이미지로 표현해보면 입구자에 해당되는 사람의 입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음률여자에 해당되는 두 사람이 노래하는 잘 어우러지는 한 쌍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두 이미지가 겹친 모양이 물건 품자여서 물건 품자가 표현하는 그 물건은 사람에게 노래 같은 존재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일정한 형태를 갖춘 모든 물질적 대상을 물건이라고 합니다. 사람이 관심을 갖든지 아니든 상관없이 물건은 물건으로 존재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물건 품자가 의미하는 물건은 사람에게 필요하고 사람을 위해 작동하는 것에 한정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물건은 그 사람이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작용해야 물건이라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사람이 맹수들이 득실거리는 이 세상에서 만물의 영장으로 군림하는 가장 큰 이유는 도구를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도구를 계속해서 발전시키기 때문에 도구를 사용하지 못하는 짐승은 제 아무리 사나운 짐승이라 할지라도 점차 더 멀리 쫓겨나거나 애완용 동물로 전락하는 슬픈 현실입니다. 그 도구가 바로 물건입니다. 그 물건들은 사람에게 노래하듯 장단을 맞춰줍니다. 물건 품자는 사람에게 노래하듯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는 존재가 물건이라고 표현합니다. 중심자인 물건 품자의 의미를 기억하면서 관련자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관련자는 구역구자입니다. 구역구자는 구역을 의미합니다. 해당 부수로는 상자를 의미하면서 갇혀있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상자방자와 물건을 의미하면서 품성을 표현하고 있는 물건 품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역구자를 이미지로 표현해보면 상자방자에 해당되는 갇혀있는 철조망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물건 품자에 해당되는 병아리들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병아리도 생명체이지만 물건 품자는 생명이든 비생명이든 가리지 않고 사람에게 필요로 하는 것을 물건이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병아리도 일종의 물건으로 취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두 이미지가 결합된 모양이 구역구자여서 구역구자가 표현하는 그 구역은 물건이 갇힌 범위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일정한 지역을 구역이라고 합니다. 필요에 의해서 나눈 영역을 말하는 것인데 좋은 의도일 수도 있고 나쁜 의도일 수도 있습니다. 일제강점기에는 우리나라의 마을들을 부락이라고 칭했습니다. 일본 놈들이 자기네 땅에 사는 하층민들의 거주지인 부락을 그대로 우리나라 전국토에 적용해서 졸지에 우리나라 백성이 사는 거의 모든 지역이 하층민 거주지가 된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일본 놈들 생각에는 모두 하층민이라고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것이지요. 지금도 혹시 자기 마을을 부락이라고 부른다면 얼른 고치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을 사람 모두가 하층민이라고 하는 것과 다름이 없기 때문에 바로잡아야 합니다. 사람 사는 마을들이 모두 하나의 구역입니다. 그렇지만 구역구자는 사람 사는 공간을 구분했다기보다는 물건이 놓인 자리들을 구분합니다. 요즘은 좋은 주거 공간의 필수 요소가 충분한 수납 공간인데 그 공간마다가 구역입니다. 구역구자는 물건이 갇힌 범위가 구역이라고 표현합니다. 두 번째 관련자는 때릴 구자입니다. 때릴 구자는 때리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해당 부수로는 상자를 의미하면서 갇혀있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상자방자와 물건을 의미하면서 품성을 표현하고 있는 물건 품자와 몽둥이를 의미하면서 매질을 표현하고 있는 몽둥이 숫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때릴 구자를 이미지로 표현해보면 상자방자에 해당되는 철조망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물건 품자에 해당되는 오리들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또 몽둥이 숫자에 해당되는 매질하고 있는 선생님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세 이미지가 결합된 모양이 때릴 구자여서 때릴 구자가 표현하는 그 때리는 것은 품성이 감춰지게 매질하는 것이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물건이라 하면 대개 생명체가 아닌 비생명체를 생각하기 쉬운데 한자에서는 굳이 생명체와 비생명체를 구분하여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내가 부릴 수 있는 어떤 것들을 물건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어떤 대상을 못 도망가게 가둬놓고 몽둥이로 매질하는 것을 때리는 것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부수로 사용되는 몽둥이 숫자는 몽둥이나 창을 의미합니다. 그 용도는 누구를 때리는 것이지요. 손을 의미하는 대표적인 세 가지 부수가 있는데 손숫자와
몽둥이 숫자입니다. 이 모두 손을 의미하는 것이지만 손의 움직임이 점점 더 세지는 강도에 따라 달리 사용됩니다. 누군가를 가두어 놓고 매질하는 것은 이후 여하를 막론하고 그의 품성을 감추는 행위로 아주 못된 것입니다. 즉 맞을 만한 짓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때릴 구자는 품성이 감추어지게 매질하는 것이 때리는 것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세 번째 관련자는 토할 구자입니다. 토할 구자는 토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해당 부서로는 상자를 의미하면서 가치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상자 방자와 물건을 의미하면서 품성을 표현하고 있는 물건 품자와 하품을 의미하면서 크게 입 벌리고 있는 모양을 표현하고 있는 하품 흠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토할 구자를 이미지로 표현해보면 상자 방자에 해당되는 철조망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갇혀있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죠. 그리고 물건 품자에 해당되는 오리들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또 하품 흠자에 해당되는 크게 입 벌리고 있는 어떤 아이의 입이 있습니다. 이렇게 세 이미지가 결합된 모양이 토할 구자여서 토할 구자가 표현하는 그 토하는 것은 품성을 감추는 하품 같은 것이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먹은 것을 사귀지 못하고 도로 입 밖으로 내놓는 것을 토한다고 합니다. 무슨 이유로든 토하는 것은 좋은 모습이 아니지요. 그렇지만 여기서 부서로 사용되는 하품 흠자가 의미하는 하품이 토하는 것만큼 눈살을 찌푸리는 것은 아니지요. 하품 흠자는 하품하는 것처럼 입을 크게 벌린 상황을 설명하라고 표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을 크게 벌리는 행위 중에 모든 것이 품성을 감추는 것은 아니고 품성을 감추게 하는 행위는 토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는 것이지요. 토할 구자는 품성이 감추어지게 하품하듯 입을 크게 벌린 것을 토하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관련자는 몰구자입니다. 몰구자는 몰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해당 부서로는 말을 의미하는 말마자와 상자를 의미하면서 갇혀있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상자 방자와 물건을 의미하면서 품성을 표현하고 있는 물건 품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몰구자를 이미지로 표현해보면 말마자에 해당되는 말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자 방자에 해당되는 갇혀있는 설조망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또 물건 품자에 해당되는 오리들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세 이미지가 결합된 모양이 몰구자여서 몰구자가 표현하는 그 모는 것은 말의 품성을 감추게 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사람이든 짐승이든 억지로 무엇을 하게 하는 것은 좋지 못합니다. 그리고 스스로의 의지와 상관없이 무엇을 억지로 하게 하면 반드시 탈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폭력을 통해서 시키는 것은 비난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말도 말 나름의 품성이 있는 것인데 휘처리로 엉덩이를 때리며 달리게 하는 것은 말의 품성을 무시하는 것이지요. 어떤 폭행사고가 있을 때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 맞을 짓을 했으니까 때렸지 괜히 때렸겠냐라면서 가해자를 두둔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이 세상에는 누구라도 사람이든 짐승이든 맞아도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맞을 짓을 하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없는 것이지요. 어떤 사람이 필요에 의해서 말을 타고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말을 때리면서 빨리 가게 하는 것이죠. 사람의 입장에서는 불가피한 일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말에게는 품성을 감추는 비참한 경우가 되는 것입니다. 몰구자는 말의 품성을 감추는 것이 모는 것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다섯 번째 관련자는 험할 구자입니다. 험할 구자는 험하다 또는 가파르다 등의 의미가 있습니다. 해당 부서로는 산을 의미하는 묘산자와 상자를 의미하면서 갇혀있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상자 방자와 물건을 의미하면서 품성을 표현하고 있는 물건 품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험할 구자를 이미지로 표현해보면 묘산자에 해당되는 산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자 방자에 해당되는 갇혀있는 철조망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또 물건 품자에 해당되는 오리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세 이미지가 결합된 모양이 험할 구자여서 험할 구자가 표현하는 그 험한 것은 산의 품성을 갖춘 모양이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옛날에는 험한 산을 오르는 것이 목숨을 담보하는 것이라 쉽사리 도전하지 않았습니다. 백두산이나 지리산 같은 곳에는 호랑이도 살고 있어서 산에 들어가는 것은 쉬운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험한 산의 모습을 제대로 본 사람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사람들은 산이 자기 본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렇지만 과학기술이 극도로 발달한 현대에는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험한 산으로 알려진 에베레스트 산도 돈만 있으면 얼마든지 도전하고 정상에 오르기도 합니다. 요즘 시세는 에베레스트 산 등반 허가료가 다시 말해서 입장료가 1만 달러 이상이라고 합니다. 1천 수백만 원을 네팔 정부에 지불해야 되는 것이지요. 또 산 정상 부근에 이른바 데드존에서 발생하는 통행 체증 때문에 순서를 기다리다가 추위와 탈진으로 사망하는 사람들도 매주 수십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마치 유명 식당에 줄 서서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산 정상 입구에 수십 명의 등반객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수억 원의 돈을 들고 에베레스트 산에 도전하는 그런 사람들이 매일 수십 명이라는 것입니다. 수백 명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산은 모든 것을 보여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우리 인식 속에 험한 산이라는 것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전에는 사람의 접근이 어려워서 마치 품성을 감추듯 하는 그런 산이 있었는데 그 산들을 험한 산이라고 했습니다. 험할 끝자는 산이 품성을 감추듯 하는 모양을 가졌는데 그 산을 험한 산이라고 표현합니다. 여섯 번째 관료자는 이말 임자입니다. 이말 임자는 임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해당 부서로는 신하를 의미하는 신하 신자와 하나를 의미하면서 하늘을 표현하고 있는 한일자와 비롯되다라는 의미의 삐친 별자와 물건을 의미하면서 품성을 표현하고 있는 물건 품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말 임자를 이미지로 표현해보면 신하 신자에 해당되는 신하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또 한일자에 해당되는 하늘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또 삐친 별자에 해당되는 비롯되다라는 의미의 화살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물건 품자에 해당되는 여러 가지 물건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네 이미지가 잡힌 모양이 이말임자여서 이말임자가 표현하는 그 임하는 것은 신하에게 하늘에서 주는 역할로 물건이 되는 것이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임한다는 것은 어떤 사태나 일에 직면하는 것을 말합니다. 많은 경우에서 임하는 상황이 있겠지만 한자에서는 신하가 임금 앞에 나서는 것을 설명합니다. 신하가 임금 앞에 나서게 될 때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에 관한 것입니다. 임금이 신하를 불렀을 때는 무슨 역할을 맡기기 위함입니다. 마치 선조 임금이 이순신 장군을 불러서 왜군을 퇴치하라는 임무를 맡긴 것과 같습니다. 바로 얼마 전에 삼도 수군 통제사에서 경질되고 백의종군하여 투옥되는 수모를 겪었는데도 임금의 부르심에 기꺼이 수락하고 왜군 퇴치의 역할을 맡아 혁혁한 공을 세웠던 것과 같습니다. 신하가 하늘이 주는, 다시 말해서 임금이 주는 역할에 하나의 소모품처럼 물건이 되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죠. 이말 임자는 신하가 하늘이 주는 역할에 물건이 되는 것이 임하는 것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오늘은 한 글자의 진자와 여섯 글자의 관련자로 구성된 물건 품자의 셋단자를 공부해봤습니다. 오늘 공부한 내용을 다시 한번 요약하면서 이 시간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